자, 앞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국가산단 4곳을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3곳이 이제 경남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이거 앞으로도 어떻게 개발을 하실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통상 한 정권에서 국가산업단지를 3개에서 5개 정도 합니다. 예. 그 여력이. 근데 이번에 아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산단 발표를 했는데 4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주의 탄소밸리 산단, 그리고 우리 사천 진주의 우주항공산단, 밀양의 나노테크 산단, 그리고 거제의 해양플랜트 산단, 이 4곳을 발표를 했는데 경남이 이제 3곳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례적이죠. 이례적인데 이것은 산업단지가 3개 발표가 되면 이제 국비가 들어가는 게 한 2조 가량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게 밖에서는 이게 무슨 로비로 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게 창조경제입니다. 예. 말하자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주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가산단을 하겠다고 하는 우주항공산업이나 그다음 나노테크 산업이나 해양플랜트 산업 이게 전부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창조경제에 맞는 국가산단을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딴 데보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경남의 산단은 이제 40년 만에 저희들이 이제 3개가 동시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신성장 동력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흐름을 잘 탔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흐름을 탄 게 아니라 우리 경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정부의 정책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홍 지사께서는 이제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임기 중에 안착시키고 또 도민들에게도 이 경남 미래 50년을 준비한 도지사로 평가받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국가산단 선정하고 이 경남 미래 50년 사업하고 또 사실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이제 5+1이라고 합니다. 5개에서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제일 첫째가 이제 창원 국가산업단지 이거 40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ICT 융복합 산업단지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지난 3월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갖고 정부하고 민자하고 좀 합치면 한 1조가량 들어가는 그 구조고도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밀양 나노 융합 산업이고 동쪽에 그 다음에 서쪽에 우주항공산업 진주 사천, 남쪽에 해양플랜트 산업, 북쪽은 한방항로화 산업이라고 지금 이미 그것도 민자하고 정부 돈하고 전부 합치면 한 5,600억 들어가는 건데 이미 금년도에도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이것도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5+1에서 하나가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자금을 대주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가 외자하고 내자를 전부 유치를 해서 이제 만드는 관광단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년 한 6월쯤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안착이 되고 시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라고 본다면 동쪽은 나노, 서쪽은 항공, 남쪽은 조선 해양플랜트, 북쪽은 항로화, 그리고 창원 중심으로는 기계공업, 이게 ICT 융복합 산업단지로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50년 동안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진해 웅동의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전역에 소위 신성장 동력 산업을 동서남북 중앙의 창원 그리고 진해 웅동을 비롯한 거제 일원의
세계적인 글로벌 테마파크 관광단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 6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그 국가산업단지가 3개가 좀 파격적으로 저는 이걸 아마 임기 말까지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했는데 금년에 운이 좋아가지고 3개가 동시에 일찍 왔어요. 일찍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 임기 마치기 전에 착공을 해서 산단이 입주하는 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지금 세계 산단도 그렇고 국가 산단도 그렇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이 전체적인 경남의 큰 비전과 이제 그 밑그림이 잘 그려진 건데 어떻게 당장 이제 내년 2015년에는 뭔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 그럴까요? 뭔가 내년에는 꼭 이거는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동쪽 나노, 서쪽 항공, 남쪽 조선 해양 플랜트, 북쪽 그 항로화, 한방 항로화 산업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이제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이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가시화 시켜갖고 안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가서 투자할 회사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교감을 하고 왔고 금년 한 3월경쯤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3곳에서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자하고 내국인 한국의 기업하고 공동으로 마스터 디벨로퍼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총 공동회사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서 그 회사만 선정되면 들어올 아이템은 지금 거의 폭스도 지금 우리가 MOU를 맺었고 여러 군데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회사만 선정이 되면 이 일 추진하는 데는 별로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내년 상반기는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에 이제 역점을 두겠다. 자, 이 홍 지사께서 또 이제 서부권 대개발 사업에도 사실은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예상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부 내륙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진짜 국회의원분하고 저희들하고 직원들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시계수라는 게 일이 넘어야 되거든요. 일이 넘어야 되는데 지방의 대형 사업들은 비시계수가 1 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호남 고속철도 철도 같은 경우에 비시계수가 0.3밖에 안 나왔어요. 1하고는 한참 떨어졌죠. 그런데도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게 사업을 했거든요. 강원도 가는 고속철을 갖다가 동계올림픽 앞두고 이제 낳는다. 그것도 0.3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남부 내륙철도는 현재로서 이제 잠정적으로 나온 게 0.5가 나온 모양인데. 0.5요? 근데 0.5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0.5밖에 안 나왔다. 애매하긴 하네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제 해양 플랜트도 되고 서부에 이제 항공도 되고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한 교통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인프라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포함이 안 된 그 비시계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해가지고 비시계수만으로 이게 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부권 우리가 소외된 지역 대개발하는데 국가에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거는 비시계수가 다른 곳에 호남 고속철도는 0.3인데도 해줬는데 우리는 0.5고 이거 제대로 하면 0.8은 안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 되면 0.8만 넘어가면 이게 철도는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금년에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을 이제 180억인가를 철도 포괄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그 비시계수 올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 비시계수 올려가지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철도 포괄 예산을 내륙철도에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철도 노선이 짧은데
한 20, 30km 되는데 예. 그런 데만 지금 한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정부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이 지역 발전 사업은 뭐 잘 말씀 들어보니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데, 한편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또 이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든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경남의 복지가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진주의료원 폐업을 자꾸 공공의료 후퇴라고 하고 그거는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사실상 서부 경남 지역에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우리가 세워갖고 예. 수백억을 투자를 했어요. 예. 내년에도 100억 이상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반대 진영에서는 그거 자, 뭐 이제 그 논란은 좀 이야기를 하고 제쳐두고 있는데 일단 소외계층 그 복지 정책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 정책이 금년에도 작년보다 우리가 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전체 경남의 예산이 36%입니다. 36%요. 지금 아마 국가 예산의 복지 정책보다 저희들이 더 많아요. 예. 그게 많이 늘어난 수치.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작년에 33%였어요. 복지에서 우리 늘어난 게 36% 되고 전체 예산의 36%입니다. 그럼 늘어난 분이 주로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그게 서민복지죠. 아, 서민복지. 네. 말하자면 못 살고 힘들고 독거노인들 그리고 그 건강 체크하는데 그 비용이 없어 못 가는 분들. 예. 말하자면 그 서민복지 분야에 우리가 투입을 해갖고 금년에는 사상 최대로 복지 비용을 늘려놨습니다. 예. 늘려놨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이제 반대파들이 자꾸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이러니까 뭐 복지 후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상 복지는 그럼 36%라는 파격적인 그 복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돈을 그럼 우리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복지에 쓰지. 그래서 결국 복지 후퇴가 아니고 예. 복지는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있다. 예. 뭐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복지 예산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뭐 보육 문제도 있고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편에서 보면 지방 이 보육이든가 이 기초연금이나 다 지방 재정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측면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또 중앙정부가 이 지자체에다가 이 복지 예산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 장애 입장에서 이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 배분이라 그럴까요? 떠넘기기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래 이게 복지 분야는 국가 예산으로 다 했어요. 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매칭펀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복지 비용을. 예. 만약 중앙정부에서 10억이 든다면 중앙정부에서 5억이 내려오면 지방비로 5억을 예. 갖다 대라. 이 노무현 정부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 지방비 부담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복지 비용이 내려와도 지방 그 정부에서는 이게 반갑지가 않아요. 매칭펀드로 돈을 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매칭펀드 제도로 가도 좋은데 지방정부의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8대입니다. 8대. 예. 그래서 그걸 6대4 정도로까지만 조정을 해주면 복지 비용이 매칭펀드로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좀 견딜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6대4 정도로 하겠다고 어느 정부나 다 대통령 선거 때 뭐 공약을 해요. 예. 공약을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를 지방정부에 잘 넘겨주질 않아요. 예. 이게 지금 힘듭니다. 그러면 차차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뭔가 그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변화가 돼야 가능한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우리 홍 지사께서는 재정 건전화 사업에 상당히 역점을 많이 두셨고 그래서 2013년까지 부채가 1조 3천억이었는데 보니까 2년간 경비 절감도 많이 했고 또 구조조정도 해서 2015년에는
이제 드디어 빚없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기에 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은 재정 건정성도 이제 달성해야 되고 이 사실 두 가지가 쉽지 않은 과제인데 이 복지 수요에 대처하는 것 또 재정 건전화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은 지금 복지 예산은 느리고 예. 재정 건전화로 빚은 다 갚아왔어요. 예. 응? 지금 뭐 2년 동안 제가 이제 보궐선거 들어와서 지사 2년 동안 한 이자 포함해서 5,60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예. 5,600억 정도. 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7억 3,400만 원씩 갚았습니다. 1일. 2년 동안. 그리고 복지 예산은 내려왔어요. 예. 응?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게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대도시처럼 자기 시나 빚 갚을 때 요지에 땅을 팔아서 주로 그 사람들은 갔거든요. 예. 서울 같은 데는 요지에 땅 한번 잘 팔면 1조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 연자 갔는데 우리는 여기 경상남도 여기는 함양 같은 데 도유지를 100만 평을 팔아도 100억이 안 나옵니다. 예. 땅 팔아서 집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불효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지출 줄이고 수입 확대를 어떻게 하면 수입 확대를 하느냐. 예.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이제 우리가 간부들 판공비도 뭡니까 전부 업무 추진비를 다 줄였어요. 예. 다 줄이고 이래가지고 2년 동안 이제 하루에 7억 3,400만 원씩 5,600억을 갚았는데 그렇게 갚으면서 이제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안 하고 빚 없는 예산을 짰죠. 예. 짰는데 이제 쭉 해오면서 힘들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는 게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뭐 도청도 깨끗해지고 빚도 갚고 또 이런 일대로 하고 이러니까 요즘은 도청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뭐 도청 분위기 말씀하시니까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보면은 원래 경남이 이 최근 3년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보니까 3위로 올랐더라고요. 네.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로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어떻게 앞으로 또 어떻게 접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제 공무원 청렴도 높이려면 지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예. 지사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공무원들처럼 이 문제가 생기면 사표받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야멸차지만은 고발을 해버려요, 수사기관. 법적 대응을 네. 했다. 고발을 해갖고 징역 간 사람도 있고 한 두세 사람 징역 가고 철저하게 단속을 시작하니까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움츠러들다가 지금은 아주 자유스럽게 하면서도 우리 도청이 깨끗해졌습니다. 예. 깨끗해지고 지금 1, 2, 3등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도청도 이제 앞으로는 깨끗한 도청으로 좀 인식을 우리 도민들이 하고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또 한 가지 더 이제 리더십 얘기를 조금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뭐 한간에서 우리 홍 지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좀 소통이 좀 부족하다. 네. 또 좀 불통 행정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게 이제 반대 진영에서 나온 얘기죠. 예. 반대 진영, 야당 진영에서 진주 어려운 그다음에 또 무상급식 뭐 이런 반대 진영에서 반대 생각을 가진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경상남도가 작년에 소통 분야에 정관왕이 됐습니다. 5개 기관에서 주는 상을 전부 소통 대상을 다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예. 금년에도 벌써 이틀 전에 소통 대상을 또 하나 받았어요. 금년도 분을. 마지막 분에. 그래서 소통이 부족하다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보니까 진주 어려움이나 무상급식의 반대 진영에서 하는 소리고. 그럼 두 번째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면 자기하고 의논 안 하고 이야기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어떻게 개개인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갑니까?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면 그대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면 그걸 자기하고 언론 안 하고 했다고 해서 또 한마디 하고 도의회에서는 또 야권에서 내가 이게 잘했다 그런 걸 본 일이 없거든요. 예. 뭐 그걸 보면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을 소통 부재로 자꾸 정치적으로 비난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진주우려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파들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 두 개의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 행정의 안정성 그리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좀 급작스럽고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주 어려움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지사 되기 전에 14년 동안 폐지 여부가 논의가 됐어요. 예. 도의회에서. 그거는 노조가 점령을 해가지고 해방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공기능을 상실했다. 폐업을 하라고 한 지가 14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게 무슨 행정의 예측 가능성입니까? 급작스러운 건 그때부터 아니다. 이미 폐업을 누가 들어와서도 과단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운명에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2015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데 우리 도지사께서 도민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우리 경상남도는 그렇습니다. 지난 40년 전에 창원 국가산업단지하고 거제 조선산업단지 그 두 가지로 지금 그 40년의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그 산업단지가 쇠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5+1 미래 50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개 사업은 이미 시작을 해서 정부의 협력으로 받아서 다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만 내년 상반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이제 50년 동안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살 경상남도의 터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 이제 도청 직원들하고 저는 한 마음으로 50년 경상남도 미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내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는 여민 동락을 올해 시정 도정 목표로 삼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제시하고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또 도민들의 공감과 또 설득이 필요한 사안들도 많았습니다. 2015년 경남 도정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이 사업들이 또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나아가서 도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여민 동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커스 영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